이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보복 논란이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중진의 나경원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 나 의원은 친이계로 통하긴 하지만은 핵심 인사로 분류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이 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라는 졸렬한 의식을 버려라라는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60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물론이고 참여정부 시절의 바다 이야기 의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 도청 등 역대 모든 정부의 잘못을 꺼내놓고 재수사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즈음에 저를 잊어달라고 했다. 왜 그랬겠느냐. 적폐청산의 정치 보복이 진행될수록 노통을 또 한 번 욕보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현 정권이 자초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한두 명 정치인 개인의 뭐 그냥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전략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추석 밥상에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자유한국당 전진석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종편에서 많이 다루나요? 예. 제법 다루고요. 또 이제 어제죠. 노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도가 좀 많이 됐고 또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야 이러면 그 뇌물수수까지 다시 다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대선 때부터 그 얘기는 네. 홍준표 대표는 계속했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정진석 의원하고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에 쫓기거나 정치적으로 뭐 코너에 몰리면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고 언론도 자유한국당 편이었죠. 또 검찰이나 뭐 경찰도 다 자유한국당 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정치인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뭐든지 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쓴 거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치 행위는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당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건호 씨가 기자회견 짤막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추악한 셈법에 의해서 현실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라. 소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소환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이 작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재미를 보기는 봤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거기에 휘둘린 국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오래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뭐 김경수 의원은 사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그랬죠? 중앙지검을 배당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 이 정도를 네. 어느 정도 혐의가 하면 형량을 어느 정도 이건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이것까지 네네.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사자 명예훼손만 보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형법 308조에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데 이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실형 선고된 사건을 알고 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예, 이거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차명계좌. 그래서 차명계좌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래서 자살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교육에서 했죠. 경찰 교육장에서. 그게 나중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됐고 결국은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나왔죠. 예, 나왔는데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될 정도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진석 밤잠 못 자겠네. 아니 그래서 바로 뭐 유감 표명하고 뭐 했잖아요. 수습하려고. 그런데 이제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실리는 얻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고 뭐 미안하다 그런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처벌은 피해가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된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64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 노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것 같아요. 시끄럽게 떠들겠다는 네, 그런 생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재미 봤으니까 이번에도 재미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미 볼까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지형도 달라졌고요. 정치권 지형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정진석 의원 발언 관련해서 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날렸는데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진석 대표님 허위사실 유포 제대로 했네요. 권양숙 여사가 그날 산책을 따라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집을 나와 결행했는데 부부싸움으로 누가 가출을 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도 이게 아닌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다녀오신 후에도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더라며 일싸움 해볼 만하다고 의혹을 부렸습니다. 그분이 삶의 끈을 놓게 된 결정적 계기는 뇌종양 걸린 강금원 회장이 병부석으로 내보내주기로 약속한 날 같은 주 화요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담쟁이 시화도 노사모 사진도 모두 서재에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되자 모든 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걸 정녕 몰라서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나요. 이렇게 조기숙 교수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들어서 정치 공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진석이 그 MB 정부 정무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정진석이 뭔가 관련됐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로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도 그때 가서 정치 보복, 정치 공세를 몰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어요. 조기숙 교수가 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로 열고 장제원 포함의 뇌. 그래서 네 가지를 분석했네요. 재밌네요. 1. 비리가 나오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다. 2. 위기 시엔 노무현을 호출한다. 3. 노무현을 그만 괴롭히라면 친노가 노무현 독점하냐 힐난한다. 4. 법적으로 대응하면 언제까지 과거에 사냐고 미래로 가자고 외친다. 뭐 대충 이런 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말이죠.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도 그렇고요. 민주당에서 강력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이면은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중앙지검장이 누구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죠. 그러면은 이거 그 검찰에 고발하는 거 말고 다른 추가적 대응은 있을까요? 이 법적으로 조치하는 거 말고는 없지 싶은데. 없죠. 오히려 그 이외의 정치 공세에 말려들면은 저쪽의 주문에 따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동경 작가께서 민주당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했는데 민주당이 대응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과 없다 이런 스탠스죠. 근데 그건 김경수 의원의 개인 뭐 그런 거고. 아니 추미애 대표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해버렸으니까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이 곧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국민 앞에 서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서는 뭐 나올 이유가 없지 과거를 않을까요?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유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잘못했다는 거를 좀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정치 보복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TK에서도 이명박 수사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디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혹은 국정원 지금 점점 지금 MB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도 있고 또
주진우 기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비자금, 이 140억 관련해서 BBK 문제도 있고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지금 뭐 사방팔방으로 지금 좀 옥죄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진석 의원은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조용해졌지만 저는 뭐 이게 그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추석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은 예. 이건 전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예. 고정관념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사실은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있고 이 가짜 뉴스를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체면 속에 빠져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고 좋겠지만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합리적 정서를 가진 이 보편적 국민들한테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에도 아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지금 재수사하라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뭐 논평도 냈는데 홍준표 이거 바라고 한 건 아니야? 홍준표 대표 참 얄궂게 얘기한 게 이게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또 무슨 640만 달러니 무슨 뭐 범죄 수익 환수니 이런 말 해가지고 이 불 끈다면서 기름을 부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가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확대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없을 거다. 근데 홍성부 소장님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내리지도 않아요. 뭐 사과하는 척 한번 했죠. 유족들한테 뭐. 사과 유족들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내 생각에 틀린 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교묘하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또 유족들이 그때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족이 고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 이제 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발언을 했느냐?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해서 군무원들을 80명 가까이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까지 있었던 게 나왔고, 그다음에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거기에 청와대가 다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정치인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정치인 블랙리스트도 나오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나왔고, 본인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뭘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럼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단하려는 거다. 그렇죠. 방어 목적이다. 물타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면을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 완전 이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이 싸움만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에 김관진이 서명했던 게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는 게 2번이나 강조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묻혀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자, 여기서 그럼 잠깐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처벌이 가능한가? 이거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원세훈 선에서 끊어질 것이냐? 그 위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지시가 있었다면은 그게 문서화된 것이 나와야 될 테고 지금 뭐 보고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지시가 있었다는 게 나오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심증은 있는데 그 증거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제 직접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걸 직접 증거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은 이 인력을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 조직을 어느 부처가 하나 만들어서 그게 늘려 나간다 하면 반드시 행자부에서 조직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오케이 떨어져야 됩니다. 조직을 이만큼 정설하고 인원을 이만큼 늘리는 데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다 해서 그 행정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 오케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재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출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 인력 뭐 78명 오케이. 그러면 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정부 인력을 늘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나 행자부에 저항이 있으니까 결국 국방부에서
그 청와대 비서관측에 한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 그러니까 문건에 두 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국정원에 이제 댓글팀 늘리는 문제. 그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사이버 사령부에 예를 들어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이게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이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 지시하신 사항이 그래 가서 니네 댓글 공작해라라고 하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긴 하는데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를 정확히 보고했느냐. 예를 들어 대북 심리전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대북 심리전 하는데 70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고한 건지. 그 지시 문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내용 이준석 의원 말대로 그럼 대통령을 속이고 사인을 받았다면 그럼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준다면. 근데 그런 상식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이기 법적 처벌은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이제 전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자기들이 절박하게 정치 공작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알리는 문건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건데 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도 담긴 청와대가 봤다는. 그 예를 들어 인력 증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직접 증거로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명목이 예를 들어 다르게 잡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북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인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한 10년째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장관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 김관진 장관이죠 그때 당시에. 그 정신교육 따로 하고 어떤 식으로 일해라 하고 뭐 그리고 관리 감독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5만 원 수당도 25만 원 올려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대통령만 속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수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리고 대통령한테 수시로 보고를 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수로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를 남겼느냐? 뭐 이제 밝힐 리가 없고 김관진 전 장관이 자기 선에서 끊겠죠. 아니 잠깐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어쨌든 소환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실제로 이 작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 재미를 보기는 봤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거기에 휘둘릴 국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오래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뭐 김경수 의원은 사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그랬죠? 중앙지검을 배당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 이 정도를 어느 정도 혐의가 하면 형량을 어느 정도 이건 사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이것까지 같이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사자 명예훼손만 보더라도 형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형법 308조에 사자 명예훼손 죄가 있는데 이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실형 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실형 선고된 사건을 알고 있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예, 이거 역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차명계좌. 그래서 차명계좌 거액이 들어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래서 자살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교육에서 했죠. 경찰 교육장에서. 그게 나중에 사자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됐고 결국은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요, 나왔죠. 예, 나왔는데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될 정도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진석 밤잠 못 자겠네. 아니 그래서 바로 뭐 유감 표명하고 뭐 했잖아요. 수습하려고. 그런데 이제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실리는 얻으려고 하고 또 용서하고 뭐 미안하다 그런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처벌은 피해가려고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64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민주당에서 노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것 같아요. 시끄럽게 떠들겠다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재미 봤으니까 이번에도 재미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미 볼까요?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지형도 달라졌고요. 정치권 지형도 달라졌고 다 달라졌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정진석 의원 발언 관련해서 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날렸는데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정진석 대표님 허위사실 유포 제대로 했네요. 권양숙 여사가 그날 산책을 따라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집을 나와 결행했는데 부부싸움으로 누가 가출을 했다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법 다르고요. 또 이제 어제죠. 노건호 씨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도가 좀 많이 됐고 또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홍준표 대표도 야 이러면 그 뇌물수수까지 다시 다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대선 때부터 그 얘기는 홍준표 대표는 계속했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정진석 의원하고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에 쫓기거나 정치적으로 뭐 코너에 몰리면 항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고 언론도 자유한국당 편이었죠. 또 검찰이나 뭐 경찰도 다 자유한국당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는데도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정치인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뭐든지 다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쓴 거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정치 행위는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당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권호 씨가 기자회견 짤막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추악한 셈법에 의해서 현실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라. 소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보복 논란이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중진의 나경원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이 나 의원은 친이계로 통하긴 하지만은 핵심 인사로 분류는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이 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졸렬한 의식을 버려라라는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60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물론이고 참여정부 시절의 바다 이야기 의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 도청 등 역대 모든 정부의 잘못을 꺼내놓고 재수사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즈음에 저를 잊어달라고 했다. 왜 그랬겠느냐. 적폐청산의 정치보복이 진행될수록 노통을 또 한 번 욕보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네. 그것이 바로 현 정권이 자초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한두 명 정치인 개인의 뭐 그냥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전략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추석 밥상에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종편에서 많이 다루나요? 그래서 사실도 이게 아닌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원에 다녀오신 후에도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더라며 일싸움 해볼 만하다고 의혹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삶의 끈을 놓게 된 결정적 계기는 뇌종양 걸린 강금원 회장이 병부석으로 내보내주기로 약속한 날 같은 주 화요일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담쟁이 시화도 노사모 사진도 모두 서재에서 치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 토요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되자 모든 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걸 정녕 몰라서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나요. 이렇게 조기숙 교수가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 들어서 정치 공세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정진석이 그 MB 정부의 정무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정진석이 뭔가 관련됐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라도 관련됐다고 하면 그것도 그때 가서 정치 보복, 정치 공세를 몰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기숙 교수가 또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로 열고 장제원 포함의 뇌. 그래서 네 가지를 분석했네요. 재밌네요. 1. 비리가 나오면 정치 보복이라 주장한다. 2.
위기 시엔 노무현을 호출한다. 3. 노무현을 그만 괴롭히라면 친노가 노무현 독점하냐 힐난한다. 4.